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글로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도 원어민 입에서 나오면 알아들을 수 없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원어민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자꾸 되묻는 상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발음을 개선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나의 영어 발음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듣기도 향상이 되니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영어 향상에 효율적인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영어 마음에서는 영어 학습 컨텐츠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 전반에 걸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영어 숙대비로 인해나 심리 언어학, 신경 언어학, 사회 언어학 분야에서 이미 연구되고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어 발음에 대해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어 발음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쌀로 밥 짓는 당연한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 목표로 삼고 있는 영어 발음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원어민 발음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의 발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 발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원어민 발음이 아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발음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애당초 원어민 같은 발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영어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혹시 World English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그중 3억 7천여 명만이 영어 원어민이에요. 여기에 우리 같은 English learner까지 가세하면 비원어민 English 스피커가 원어민 스피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럼 이 비원어민 스피커들은 모두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은 발음으로 대화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원활하게 영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들어보세요. 정말 독특한 악센트를 가지고도 영어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발음에 한국인 정체성을 드러내고도 영어 대화를 잘 할 수 있고요. 사실 그게 자연스럽고 또 내 자신과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건강한 일인 거죠. 두 번째, 대부분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 원어민 발음을 목표로 삼고 배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누구에게나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화론적인 문제예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도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여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고 이건 어릴 때 아니면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양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특히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나와 남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내 편, 남의 편이 잘 구분돼서 그게 내 생존에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은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원시 시대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자란 성인이 본인의 억양을 완전히 바꾸는 건 생물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영어 발음이란 도대체 뭔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원어민들이 우리의 영어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음절과 강세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desk란 단어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영어 단어 desk를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데스크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자음만 혼자 있지 못하고 모음과 꼭 결합해서 한자 한자 모두 음절을 이루는 음절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인 desk는 하나, 둘, 셋, 3음절이고 한자 한자 다 비교적 일정한 크기로 또박또박 발음이 되죠. 반면에 영어는 강세 언어이고 소리를 만드는데 꼭 모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단어 안에 sk처럼요. sk는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이뤄진 소리 덩어리라
음절을 이루지 않아요. 음절이 되려면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네 부분은 자음과 함께 모음이 결합해서 음절이 되고요. 음절은 크고 명확한 소리를 내지만 음절이 아닌 소리는 작고 빠르게 냅니다. 그래서 영어의 desk는 이름절이고 데 소리가 sk보다 크고 정확하게 들리죠. 이렇게 같은 소리라도 한국어로 쓸 때와 영어로 쓸 때는 음절의 수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원어민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들에게 음절의 수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그 소리와 상응하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 저장소에서 찾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desk처럼 이름절 단어를 들으면 일단 머릿속 그 단어 저장소에서 이름절 단어가 모인 주머니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내가 들은 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desk가 아닌 데스크를 들으면 원어민들은 이름절 주머니가 아닌 삼음절 단어 주머니를 열고 그 단어를 찾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아무리 찾아도 데스크와 비슷한 삼음절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머릿속 음절 단어 주머니 얘기는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단순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음절만큼 원어민들의 듣기에서 중요한 게 또 강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esk에서 강세는 네 부분에 와요. 여기만 음절이니까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름절 단어만 있는 게 아니죠. 스파게티처럼 한 단어에 여러 음절이 있는 경우 한 음절에만 가장 강한 강세가 와요. 스파게티의 경우 예 가장 강세가 온답니다. 같은 소리지만 이렇게 영어로는 3음절이고 한국어로는 스파게티 4음절 단어가 됩니다. 음절 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I want some spaghetti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3음절 단어 주머니가 아닌 4음절 단어 주머니를 뒤질 테니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스파게티에 요 S 대신에 엉뚱한 자음이 들어가서 아주 이상하게 발음을 해도 3음절로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줘서 예를 들면 스파게티 혹은 스파게티라고 해도 모든 원어민들은 스파게티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절과 강세 위치는 소리로 들리는 단어가 뭔지 판단하는데 너무나 파워풀한 그런 기준이라서 이 기준을 통과하면 그 외에 다른 발음 차이는 노이즈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왜 우리 아이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듯이 음절과 강세만 맞으면 나머지 발음 실수는 그냥 노이즈로 감안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스파게티 대신 스파게티라고 강세까지 엉뚱한 곳에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려서 못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음절과 강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 그럼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배울지도 알아봐야겠죠. 제가 드리는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팁대로 하시면 몇 년을 해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고 원어민들과 문제없이 소통 가능한 그런 발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성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드리는 이 팁대로 하실 분들은 아마 100에 한 분도 안 되실 것 또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할 건 unlearning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두뇌 속 그 특정한 신경회로를 써서 익혀왔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며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니까요. 아예 없었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아마 아는 걸 다르게 다시 배우는 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100분의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일단 구글 앱을 여세요.
영어 배우시는 분들은 다음 네이버보다 구글이랑 친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스파게티의 발음과 강세가 궁금하다면 구글창에 스파게티 영어 발음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spaghetti, 스파게티.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온라인 사전이 있음에도 구글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게 제일 직관적이거든요. 그 음절의 구분이나 강세 부분이 시각적으로도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스파게티, 게 강세 부분이 좀 더 짙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잘 보이고 느리게 듣기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자주 쓰시는 단어 중에서도 막상 강세가 어디 오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 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정말 귀찮더라도 그 단어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람은 들은 대로 얘기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단어 강세를 아는 팁을 좀 드리자면 pretty 같은 이음절이나 beautiful 같은 삼음절 단어의 한 80% 정도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요. 물론 20%의 예외는 있어요. 스파게티 같은 단어처럼요. 삼음절 단어지만 spaghetti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죠. 이건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온 그 단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4음절의 긴 단어. 예를 들면 psychology 같은 단어는 보통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그리고 5음절의 아주 긴 단어, hippopotamus 같은 단어에는 보통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요. 자, 이제 음절의 길이와 이 강세의 위치,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보통 뒤에서 세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말씀이니까 잘 모르시는 단어는 꼭 발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피킹을 연습하실 때 강세가 오는 부분을 평소 말소리보다 확실히 크고 명확히 발음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sks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요 na 부분을 평소 톤보다 좀 더 크게 내뱉으시는 거예요. na 이렇게요. 그럼 뒷부분에 힘을 빼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masks 이렇게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실 거예요. 한국어 발성이 아예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평소 한국어 하듯 아무런 긴장 없이 마 이렇게 뱉어버리면 뒷부분인 스크스를 갑자기 작고 빠르게 소리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masks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말소리가 처음엔 정말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톤으로 강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단어 검색해 듣기와 스피킹 연습을 하루에 10단어씩만 해보세요. 하루 10단어로 10개월을 하면 3,000단어가 되는데 일상 회화의 90%는 이 3,000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가장 빈도수 높게 사용되는 그 3,000단어의 리스트, 그 영상 정보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프린트하셔서 하루 10개씩 도전 깨기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날개를 달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